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쇼. 지난주 갑작스럽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면서 많은 분의 궁금증을 자아낸 톱스타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원빈, 이나영 씨 부부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니,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 그날 포털 사이트에 반나절 이상 계속 검색어에 올라 계시니까 제가 요즘 풍문쇼 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아는 게 없는데 자꾸 전화 와서 쓱 해서 그래 혜정인 잘 있고 그래 근데 그거 어떻게 된 일이니 자꾸 딴 얘기를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해서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동시에 검색어 상위권에 그쵸, 오르는 일은 맞아요. 드물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어허! 이게 뭐예요? 젊다, 풋풋하다, 뭔가. 어리다, 영이다. 야, 이거 아니, 한참 저 전에 사진 같아. 보레는 뭔가요, 저 보레? 올해 저 하트 저거 원래 키스 모양. 기념일에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인 거 그렇지, 같아요. 키스 모양의 스티커. 저 사진을 보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로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맞아. 왜요? 열애설 2년 전이라고 했는데 이미 연애 혹은 썸 탈 때 찍은 사진이다와 미래를 알지 못한 동료 배우 시절 찍은 사진이다라고 나뉘어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저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열애설 2년 전 원빈, 이나영 투샷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면은 이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저거는 사귀고 있을 때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훨씬 전에 사귀었다는 거죠. 맞아요. 사귀는 거예요, 뭐. 그러게요. 이런 느낌인데. 일단 확실한 건 두 사람만 알겠죠. 그런데 맞아. 이 소속사 이적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나영 씨가 원빈 씨 소속사로 옮기긴 게 2011년도예요. 근데 두 사람이 열애 발표를 한 게 뭐 사진 찍혀서 인정을 했지만 2012년도거든요. 그러면 연인이 되기 전이 아닐까 혹은 약간 썸 비스무리한 거 있잖아요. 이나영 씨 아까 이게 몸 이만큼 나와 있는 거 보셨죠? 그런 약간 왜 안 받겠어요? 호감 정도는 있을 때가 아닐까. 그리고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랑 둘이 똑같이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사진 찍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어쨌든 두 사람의 사진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원빈, 이나영 씨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결혼 후에도 사실은 두 사람이 뭐 나란히 공식 석상에서 사진을 찍혔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거는 정선에서 결혼한 맞아요. 웨딩 사진 외에는 그렇게 우리 기억에 남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게 화제가 됐고. 네. 일상 사진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사진은요, 이 온도, 이 분위기, 뭐 그리고 뒤에 막 도와주시는 그렇지. 분들까지 네네. 너무 완벽해요. 이 분위기 자체가 영화 같아요. 그리라고 해도 그릴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두 분 사진이 저거밖에 없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근데 나온 게? 이게 없어요. 근데 공개된 게 없어요. 대단하다. 진짜. 네네. SNS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예. 원빈 씨 같은 경우는 사진을 이제 찍을 일도 거의 없고 사실 집에만 있으니까 혹시라도 찍으면은 관리를 하더라고요. 제발 이건 올려주지 말아달라. 그리고 혹시라도 올라가면은 그거 좀 내려달라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소속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원빈 씨 최근 사진들을 보면은요, 나오긴 나왔는데 다 광고주 행사 맞아요. 사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원빈 씨 혼자 있지 이나영 씨가 같이 있진 않거든요. 지금 저 사진이 귀한 이유는 투샷이어서 그래요. 그렇지, 맞아. 뭐 한간의 소문으로는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작기 때문에 멀리 찍으면 얼굴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기자들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네. 아 근데 투샷도 정말 보고 싶지만 뭐 원빈 씨 그냥 혼자 이렇게 길에 걸어가는 사진만 봐도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아니 왜 결혼하고 이제 아빠도 되셨는데 뭐 예전이랑 달라질 게 없이 뱀파이어 마냥 늙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잘생겼을까. 그리고 뭐 그 유명한 걸어다니는 조각상으로 화제를 모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화보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도 왜 이렇게 사색하는 느낌일까요? 뭐가 눈에 슬픔이 막 그러게 아른아른. 말이에요. 눈이 왜 이렇게 깊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진은 최근에 촬영된 사진인데 지금 원빈 씨의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저거는 23, 4이지. 21, 27, 8은 돼 보인다.
44살입니다. 44죠? 44살입니다. 네, 저 사진이 지금 5월 13일에 거리에서 광고 촬영을 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이제 팬분이 찍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인데 사실 원빈 씨가 영화 아저씨 이후로는 거의 광고 빼고는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광고는 다 CG가 많기 때문에 저러다 진짜 아저씨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저렇게 막 찍은 사진도 저렇게 미모가 빛나시더라고요. 아니 뭐 인간미라고는 없잖아요. 너무 진짜 조각상처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하나도 흠이 없이 저렇게 잘생길 수가. 근데 나는 희한한 게 다른 그 분들은 결혼하시고 나서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 막 작품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원빈 씨는 특히 유독 결혼하시고 나서 그렇게 작품 활동을 안 하세요, 보면.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원빈 씨는 이나영 씨하고 이제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이제 등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소식이 거의 없어요. 뭐 광고 정도 찍는 거 정도. 그리고 나서 지난해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50억 원대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고 나서 육아를 하고 그냥 행복하게 가정생활 즐기는 걸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그만큼 이제 원빈 씨를 좋아해서 작품 활동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많죠. 사실은 애 아빠 입장에서 아이와의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는 예. 원빈 씨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나름 그 축구 모임이 있어요, 원빈 씨.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개그맨들도 이제 가끔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축구 정도 하는 정도. 이게 답니다, 사실. 네네. 굳이 아저씨의 큰 성공 이후에 다른 작품으로 해서 흠집을 내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사실 저 젊음이 어느 순간 금방 또 이렇게 지나가 버리거든요. 작품 속 이제 배우 원빈 씨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봉준호 감독님이 마더로 호흡을 맞춰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또 좋은 일이 있었고 차기작으로 원빈 씨가 봉준호 감독님과 함께 한번 작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원빈 씨 팬으로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얼른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원빈, 이나영 씨 부부가 사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자주 볼 수 없다 보니 사진 한 장에도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톱스타 부부도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고요? 네, 바로 배우 이병헌, 이민정 씨 부부입니다. 원빈, 이나영 씨 부부가 사진 한 장으로 정말 이렇게 들썩들썩 인터넷과 대한민국을 들썩였다면 이 이병헌, 이민정 씨 부부 같은 경우는 동영상 한 편으로 들썩였어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 일단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민정 씨가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영상이에요. 근데 보시기 전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민정 씨가 골프를 치는 모습과 함께 특별한 목소리가 이 동영상에 등장을 하거든요. 귀를 쫑긋 열고 들어주세요. 아이고. 이병헌 씨 목소리네요. 아니 100만 불짜리 목소리가 저 영상에 있네요. 네, 저 기쁜 한숨과 함께 아이고 하는 뭔가 아이고예요? 나이스가 답답한 아니라?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병헌 씨가 맞습니다. 이민정 씨가 저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퍼터 안 들어갔을 때 남편의 현실 한숨이라는 글과 함께 올렸거든요. 저기 영상 자체도 재밌지만 이 이병헌 씨의 진짜 순간적으로 나오는 리얼 반응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올린 다음 날 또 하나의 영상을 이민정 씨가 올렸습니다. 저 아이고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이민정 씨가 골프를 치고 또 이병헌 씨가 리액션을 했는데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탁월하신데요? 시원하게 샷을 날리고 이병헌 씨가 이번에는요. 오, 나이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전날의 현실 한순간은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이 동영상 너무 노린 거 아닙니까? 이민정 씨 굉장히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현실에서는 못 나가고 맞아. 사회적 거리 두고 있으니까 옛날 영상 사진을 올리잖아요. 이민정 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이 영상이 모두 1년 전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두 사람이 하와이에 여행 갔었을 때 골프 치던 모습을 담아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좀 조심스럽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일명 인터넷상에서 방구석 여행 챌린지라고 옛날 여행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 혹은 관광지 뭐 이런 명소에다가 내 사진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는 이런 챌린지인데 여기에 이민정 씨가 동참을 한 겁니다.
제가 또 어디에서 봤는데 네. 이민정 씨가 이제 남편 이병헌 씨 SNS에 다는 댓글이 화제가 된다고 화제되고 있어요. 예, 봤습니다. 예. 이민정 씨가 이제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여성스러운 반면에 유독 이병헌 씨 SNS에만 현실 안에 돌직구 댓글을 단다고 성지순례까지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에서 이병헌 씨가 화이트 턱시도를 입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여기 댓글들을 보면은 뭐 멋있어요. 역시 갓병헌. 찬사가 일색이었는데 여기에 유독 냉랭한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민정 씨가 남긴 댓글인데 셀카 연습이 필요할 듯이라는 댓글입니다. 이거 아내가 쓸만한 이거 와이프니까 이렇게 쓸 수 진짜 있는 친한 사이가 거죠. 쓰는 네. 댓글이에요. 이 밖에도 뭐 이병헌 씨의 셀카에는 뭐 이민정 씨가 표정 귀척이라는 뭐 글도 올리고 과거 춤추는 영상에는 그만의 크크크라는 짧고 시크한 댓글 남겨서 팬들 사이에서는 유쾌한 현실 부부라고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병헌, 이민정 씨 부부는 연예계 대표적인 톱스타 부부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큰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처음 열애설이 났을 때도 관심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두 사람은 원래 열애설이 나기 전 한 차례 사귀었었어요. 네. 그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는 소문과 함께 2012년 4월에 불거졌는데요. 2011년 말부터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처음은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재차 열애설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인정을 했고 2013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당시 두 사람의 그 열애와 결혼은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이병헌 씨가 할리우드 진출을 막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민정 씨도 역시 그 당시 이제 대세 배우죠. 공유 씨하고 이제 드라마 빅을 출연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만약에 결혼한다면, 만약에 뭐 이렇게 세계 커플이 나온다 막 난리였거든요, 사실. 네, 이병헌, 이민정 부부는 결혼 후에도 서로의 연기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외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민정 씨가 K채널 드라마에 지금 주연으로 활약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병헌 씨가 이민정 씨는 물론이고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간식을 사들고 현장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고. 와이프를 위해서 네. 예, 현장까지 사랑을 아주 외조를 제대로 하네요. 예. 외조도 하고 내조도 하고 서로 굉장히 잘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사는 이병헌 모습. 씨 또 다른 활동 계획이 잡힌 거가 있을까요? 네, 이병헌 씨는요, 이번에는 진짜 연기 구단들끼리 만났어요. 송강호, 전도연 씨와 함께 나오는 재난 항공 영화거든요. 이 비상선언이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이병헌 씨는 워낙 다작을 쉬지 않고 연기를 하는 편이니까 계속적으로 좋은 연기를 꾸준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우 그런 네. 연기 구단들하고 정말 연기 초단인 제가 가서 좀 배우고 막 이러고 싶다. 연기 초단이 어딜 껴요. 초단. 네. 홍석천 선생 좋은 일이길 바랍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른 두 톱스타 부부들을 만나봤는데요.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한 지 1년 만에 팬들 곁으로 다시 돌아온 스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스타일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6월 2일 약 1년간의 공백을 뒤로하고 연예계 복귀 소식을 알린 스타가 있습니다. 여배우네요. 여배우인데 그 주인공은 바로 한다면 한다 고준이가 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준희 씨. 개성 넘치는 연기와 세련된 이미지, 무엇보다 일명 단발머리 여신이라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 고준희 씨인데요. 그런 그녀가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한 건 지난 3월. 서울 강남 클럽 사태의 중심에 선 가수 승리는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가수 승리 씨가 일본의 한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와 관련 몇몇 배우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번진 가운데 고준희 씨의 이름도 언급되었기 때문 루머 이후 1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또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지 배우 고준희 씨를 둘러싼 풍문의 진실과 근황을 풍문쇼에서 전격 공개합니다.
배우 고준희 씨가 잠정 활동 중단을 한 지 1년 만에 개인 방송 채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준희 씨가 데뷔 20주년이라고 하고 20주년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또 힘을 좀 만드는. 아, 이탐정. 네, 여기에 이탐정. 꽉 차 있습니다. 아, 탐정. 네. 알차게 준비했어요. 탐정. 뭐죠? 오! 준비했어. 제가 조사해온 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준희 씨가 워낙 동안이어가지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10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직 신인 같아. 데뷔 20주년이 맞습니다. 20주년. 예. 2001년이죠. S브랜드 학생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연예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 나이가 이제 17살이었는데 일찍 했구나.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제 학생복을 사러 갔다가 학생복 점원이 아니, 학생 너무 예쁜데 우리 선발대회 하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이래서 그냥 한번 나갔다가 단번에 금상을 받으면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워낙 비주얼이 뛰어나니까. 그때 고준희 씨는 엄청 예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2006년 M채널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입니다. 당시 이제 배우 고현정 씨의 여동생이자 모델 지망생으로 출연하면서 극중에서는 17살 차이가 나는 손현준 씨를 쫓아다니는 역할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서 이게 리즈지. 예. 고준희 씨가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 맞아요. 이제 극중에서는 이제 박서준 씨를 짝사랑하는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박서준 씨를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마음 이해합니다, 이상준 씨. 조사 많이 하셨네요. 고준희 씨 하면 사실 바로 단발부터 떠오르잖아요. 정말 단발로는 거의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여성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병이 와요. 한 번씩 확 단발로 자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왔어요. 그게 지금. 일명 단발병이라고 이 병을 유발하시는 분이 바로 고준희 씨.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이 단발병이 올랑말랑하는 사람들은 이 고준희 씨 사진을 보면 안 돼요. 맞아. 안 돼. 이 고준희 씨가 일명 단발머리 유발자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했는데 뭐 중단발도 했고 똑단발도 하셨고 앞머리가 또 있는 단발, 뭐 쇼컷도 나는 저기 했었는데 앞머리 단발이 너무 이쁜 거 다 같아요. 어울려, 다 어울리고. 데뷔 때는 머리가 굉장히 진짜. 길었거든요. 그때는 네. 인기가 없다가 근데 짧아지면 참, 짧아질수록 맞아. 쇼컷이 인기 많았고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머리도 어울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사실 머리를 가르고 나서 확실히 조금 트렌디하고 뭐 시크한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해지면서 단발머리계의 바이블이 된 그런 케이스. 짧아지고 짧아지고. 예.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고준희 씨를 보고 단발로 저렇게 잘라요. 근데 약간 그 단발머리가 아니라 약간 셔틀콕 같은 느낌도 들고. 셔틀콕이라니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약간 단발머리가. 삼각김밥.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예. 후회를 하시는데. 저렇게 안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짤이 나왔다고 해요. 예. 바로 유명한 단발병 택시짤이라고. 맞아. 저 느낌이야. 맞아, 내가 자르면 저렇게 돼. 야, 고준희처럼 사진 들고 갔는데 최양락. 예,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 정말 아시겠지만 손님 이거는 얼굴이 다 한 거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고준희 씨 보고 따라 잘랐다가 후회 많이 하시는 거 봤어요. 후회하죠.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고준희 씨는 이렇게 슛 그리고 이런 단발 이후에 엄청나게 광고계 러브콜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세련된 비주얼로 뭐 선글라스, 옷, 뭐 화장품, 음료 등 광고계를 진짜 섭렵합니다. 러브콜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고준희 씨가 만나보면 키가 굉장히 커요. 지금 나와 있는 키는 172cm인데 늘씬한데 몸매 이 비율 자체가 굉장히 참 예쁜 거예요. 그래서 몸매 좋은 분들만 찍는다는 이 수영복 광고까지 찍었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 각종 광고 모델 캐스팅 1순위로 손꼽히면서 고준희 씨 광고 출연료가 1년에 얼마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1년에. 4억. 4억이나 네, 한다고요? 대략 4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탑스타급이네요. 네. 자, 지난 2001년부터 20년 가까이 큰 사랑을 받아오던 배우 고준희 씨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네, 고준희 씨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지난해 연예계를 강타했던 바로
버닝썬 게이트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서를 짚어보면요. 일단 지난해 3월 S채널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가수 승리 씨가 2015년 일본의 한 재력가에게 성접대 알선을 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관련 단체 대화방을 공개하는데 여기 내용 중에 최종훈 씨가 승리야, 땡땡 누나 뉴욕이란다라고 말하자 승리 씨가 이거에 대해서 누나 또 뉴욕 갔어라고 묻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글만 보고 뉴욕 간 누나가 그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때 네티즌 수사대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승리 씨가 자신의 SNS에서 고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었고 비밀 인맥이라고 친분을 과시한 모습을 또 포착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필 고준 씨가 2015년 비슷한 시기에 화보 촬영 겸 여행차 뉴욕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포착하면서 뉴욕 누나가 이 고준 씨가 아니냐는 루머가 발생이 된 겁니다. 고준희 씨는 처음에 이게 뭐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된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사실 뭐 이게 루머만 돌았지 기사화된 게 없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고준희 씨의 팬들이 SNS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승리가 투자자들을 접대할 때 부르려고 한 여자 접대부가 언니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제발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글을 남겨요. 그러자 고준희 씨가 아니에요라는 글을 쓰고 그래서 이 루머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가서 물어보는 건 또 뭐예요? 맞아요. 근데 고준희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댓글을 달 때까지만 해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라고 댓글을 달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준희 뉴욕 여배우 아니다 직접 해명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나왔었던 기사가 무려 몇 개인지 아세요? 600여 개. 계속해서 의도치 않게 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야 고준희 씨가 뒤늦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좋지 않은 일은 겹친다고 고준희 씨가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어요. 당시에 소속사의 관리를 받고 있지 않았거든요. 지난해 2월에 YG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서 FA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음 소속사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이 승리의 단톡방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고준희 씨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문의를 할 것도 없고 그러나 계속 의문의 기사는 쏟아져 나오고 입장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더욱 의혹이 가중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만히 있다가 고준희 씨는 이런 추문 관련 루머에 휩싸인 것도 모자라서 뭐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너무 커져버렸잖아요.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당시 고준희 씨는 그럼 직접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소속사가 없으니까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본인이 직접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돼서 굉장히 고생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다 지난 4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저로 인한 터무니없는 소문들로 인해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팬분들이 상처받는 것을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글을 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저는 이 소문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관련 루머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고준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가족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빨리 고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고소는 좀 빨리 한 편에 속하거든요. 지난해 5월에 1차로 악플러들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도 이 루머가 잦아들지 않는 거예요.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악플러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4월에 이 32명의 악플러 중에서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2명을 제외한 30명 전원이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기소가 됐네. 네. 근데 보면은 항상 소문과 비교해서 이렇게 뭐 해명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안 나온.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소문은 막 듣지만 그분이 어떤 해명을 하셨는지 뭐 정확하게 뭐 공식 입장을 했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저도. 예. 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1년여간의 세월을 보내고 고준희 씨가 이번에 개인 방송 채널을 열고 팬들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루머에 대한 직접 그 솔직한 마음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6월 2일 날 개인 방송을 오픈을 했는데요. 네. 일단 대중들과 다시 소통을 시작할 만큼 본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몸짱되기, 운전 마스터, 아이돌 댄스 도전 같은 본인의 위시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특히 오픈 첫날 파티를 하면서 지난 1년간의 심경을 직접 고백했습니다. 네. 저의 새로운 출발과 앞으로 꽃길만 걸은 작은 파티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됐어요.
힘들었어, 1년 동안. 근데 잘 버텨준 나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더 정말 좋은 일이 많을 거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는 잊고 나는 다시 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기. 키스. 고진희 씨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힌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지금은 그간의 이제 감정들을 좀 털어버리고 팬들과 소통을 직접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괜찮아지고 굉장히 건강해졌다라고 알고 있어요. 또 소속사 대표의 추천으로 단식원에 또 들어갔었대요. 단식원에 들어가서 몸이 건강해야 이제 생각도 좀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로 좀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머니랑 함께 들어가서 숲속도 걷고 뭐 박송우 씨 해보셨잖아요. 네, 단식원 들어가시고. 네, 소금물 먹고 이렇게 노폐물도 네. 빼고 이렇게 그런 단식원 생활하면서 살도 조금 뺐다라고 얘기해요. 뺄 살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뺄 살이 어디 보기는 있다고. 좋습니다. 예. 네네. 네, 고준희 씨 지난 1년 힘들었던 시간을 모두 털어버리고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고준희 씨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을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는 풍문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기자님들의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풍문 비하인드에서는요. 2020년 현재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아역 스타, 키즈 스타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요. 그냥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있다를 넘어서 다들 궁금해하는 거. 통장 잔고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단순히 아역을 넘어서요. 진정한 의미의 영앤 리치인 아역 스타일이 꽤 있거든요. 과연 어떤 스타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모태 귀여움과 잔망미를 장착한 키즈 스타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키즈 스타 중에서도 특히 샘 해밍턴의 두 아들 윌리엄 벤틀리 형제는 인형 같은 외모와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로 랜선 이모 삼촌의 마음을 훔치며 인기몰이 중인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현재 우유, 유모차, 통신사 등 무려 11편이 넘는 광고를 찍는 동시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 섭외 1순위로 아빠 샘 해밍턴은 나보다 아이들이 러브콜을 더 많이 받는다라며 행복한 좌절을 할 정도. 그런데 요즘 윌리엄 벤틀리 형제의 인기를 위협하는 라이징 키즈 스타가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있어야 돼. 일찍 들어와. 우주. 너무 귀여워요. 저 표정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입모양?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배우 조정석의 아들로 등장한 김준군인데요. 올해 7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빠 역할인 조정석과 능청스러운 부자 연기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은 결과 드라마가 채 끝나기도 전부터 수많은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으며 차세대 키즈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못지않은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연예계를 들었다 놨다 하며 영앤 리치로 거듭나고 있는 키즈스타가 있었으니 과연 누구일지 풍문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자, 광고계에서 유명한 3B 법칙이 있다고 하죠. 등장만 했다면 주목률이 높아진다는 3가지 B. 먼저 베이비, 뷰티, 그리고 비스트. 비스트. 네. 특히 베이비 아이들은 광고계뿐만 아니라 방송계에서도 등장만 했다면 엄청난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역 배우들 보면서 항상 똑같은 리액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볼 꼬집고 싶고. 맞아. 저는 준이 보면서 최근에 그렇게 볼을 꼬집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이상준이. 네. 이상준이. 네. 깜짝이야. 아니, 죄송합니다. 비스트 아니에요, 비스트.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애가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하나 되게 신기한데 그렇다 보니까 마음을 좀 뺏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년에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보면서 그 동백이 아들 필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동백꽃 필모급의 필구 강훈이에요. 걔 연기하는 거 보고 어떻게
어린애가 연기를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4살부터 시작했어요. 너 몇 살이야? 난 12살. 깊더라고요. 정말. 아니 근데 그 나이 뭐 우리처럼 깊은 경험을 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나이 때의 그 순수한 감성이 그 대본이나 상황에 딱 들어가서 나오는 그 연기가 사실은 성인 연기자인 저희들도 사실 반성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연기력을 보여줘서 제 주변에 있는 진짜 많은 연기자들이 이 필구역했던 강훈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의아했던 게 이 정도면 그냥 아역상 하나 이렇게 줄만도 한데 남자 신인상으로 후보에 올랐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거죠, 이거는. 일단 동백꽃 풍묘롭에서 누구랑 붙었는지 보세요. 일단 강하늘, 공효진 씨랑은 기본적으로 이제 붙었고 근데 고두심, 이정은 진짜 연기 구단이라고 할 만한 분들하고도 딱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전혀 밀리지가 않았거든요. 아역상이 아니라 남자 신인 연기상 쪽으로 저는 이렇게 배치가 된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쉽게도 수상은 못했어요. 수상은 낭만닥터 김사부의 안효섭 씨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특히 뭐 그 눈물 연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맞아. 천진난만하게 막 얘기하다가 혹시 눈물 연기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랬는데 0.1초 만에 감정을 잡고 울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거고 대단해요.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까요? 그 김강훈 군이 뭐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 실력이 대단합니다. 이번에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이 김강훈 군을 포함해서 5명의 아역 배우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뭘 누리는지. 노래는 너무 잘하지만 감정 처리를 너무 잘해서 시청자들도 울고 그 안에 그 객석들의 이제 그 톱배우들도 같이 울었거든요. 정말 그 막 감정 처리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얼굴 가리고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노래하는 프로그램. 네네. 거기서 이제 강훈 군이 이제 출연을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갖고 그 해에 이제 가요 시상식에서 MC까지 맡게 되는 대단한 일을 해줬죠. 다재다능하네요. 네, 김강훈 군은 사실 광고계에서도 굉장히 핫한 스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동백꽃 필 무렵이 사실 지난해 11월에 끝이 났잖아요. 종영이 난 이후에도 2편의 광고를 찍었는데 종영 이후 올해만 무려 5편의 광고를 찍었대요. 전 편당 이 광고료가 더 어마무시했는데 편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받는다고 합니다. 아역인데? 네. 1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억대의 돈을 번다는 게 사실 쉽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 앞전에 이제 황금무지개라는 드라마에 김유정 양이 아역으로 출연할 때 회당 500만 원 정도를 받았었어요. 이게 20부작이라고 하면 역시 1억인 거고 여진구 군도 미성년자일 때 영화 화이에 출연하면서 5천만 원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비중이 크면은 주연급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그리고 큰 기획사에 소속돼 있으면 아무래도 몸값이 올라가는데 일반적인 조단역 아역 배우들의 기준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난해 방송 3사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아역 배우가 60분짜리 미니 시리즈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한 편에 한 12만 원 정도. 여기에 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 포함하고 등급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많아도 40만 원 안팎이라서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본인이 오가면서 쓰는 돈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다들 많이 받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요. 아이 투자 대비 뭐 김강훈 군 같은 경우에 같이 프로그램 해봤거든요. 어머님하고도 이제 지방 촬영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강훈 군이 잘 먹어요. 그래서 체력이 좋은 거예요. 정말 더 먹으면 더 먹었지 못 먹진 않아요. 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체력을 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하다가 이제 어른이 쓴소리를 했어 이 친구한테. 근데 나는 너무 얘 울겠다 싶었는데 꼭 참고 뭐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 가서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배우는 건데요 이런 속 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나 그래서 진짜 너무 어른스럽다. 요즘 트로트계가 정말 핫하잖아요. 배우계 김강훈 군이 있다면 트로트계엔 땡땡땡이라 불릴 만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트로트계의 신예 키즈 스타가 있다고요. 아니 신예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트로트에서 그 5위 하신 분. 정동원. 우리 정동원 군 아닌가. 정동원 군, 네, 좋죠.
정동군 올해 14살입니다. 14살인데 중견 가수 못지않은 그 한이서린 목소리가 맞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일이죠. 트로트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당당히 5위를 합니다. 결승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씨와 같이 이제 그 레벨에 서 있는데도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흔들을 좋다 합니다. 기백 있는 모습이 좋아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어린애가 그렇게 하게 한이 많은지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 나. 뭔가 한소리고 슬픈 노래 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그 희망가 맨 마지막에 정동원이 혼자 부르는 부분. 그거 부르는데 그냥 무너졌어. 아니 진짜 우리 아재들 진짜 어떡하면 좋아.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럼요. 갱년기 들어가. 이게 지금 진짜 맞다니까. 눈물이 막 자주 나고 이런 거. 갱년기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상해, 친구가 우리 갱년기야. 갱년기야. 남자는 갱년기야. 그래서 너였구나 이런 얘기들이 내가. 잘 살아온 거야. 여기까지 수고 많았다. 그렇죠. 정동원 군도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2020년 최고의 트로트 퀴즈 스타는 이 친구입니다. 저 포즈. 홍장원 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빌지 마라. 사랑이란다. 사랑이 뭐냐고 묻지 마라. 저 볼살 너무 꼬집고 싶지 않아요? 진짜 막 이렇게 흥해가지고 만지고 싶어. 근데 가창력이 또 있어. 아니 저 표정 좀 봐주세요. 저 표정. 내가 바로 홍장원이 있어. 한해다 이거야. 야. 우리 잠원군이 올해로 10살이 됐더라고요. 10살. 근데 특히 지난 1월에 이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잠원군이 이 최연소 출연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워낙 어린 친구여가지고 그냥 재미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고 홍장원이다 할 때 다 반해버렸잖아요. 무대 매너까지 너무 뛰어나서 어른들의 이 반응을 제가 너튜브에서 봤는데 예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노래하고 있는데 막 용돈 주시고 아이고. 이야. 그 저희 홍씨 가문에 그러네. 계보름 있지 않습니까? 홍씨 가문에. 홍진영, 네, 홍자먼. 트로트 뭐가 있구나. 이제 제가 뒤늦게 한번 저도 트로트로 가발쓰고 한번 부캐 해가지고 저도 한번 데뷔를 해볼까. 내가 바로 홍석천입니다. 어머, film 봐.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홍잠원 군은 홍석천 씨와 다르게 인생에 반평생을 이제 트로트에 몸담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기여가 있습니다. 가창력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지금 반평생이면 홍장원 군이 1세계 반평생이니까 5살 때부터. 오랜 기간 수련했습니다. 예. 대단한 내공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수련이에요. 예. 어릴 적부터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도 함께 살았는데 반드시 일요일이 되면은 빠지지 않고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 홍자원 군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그 프로그램에 노출이 돼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프로그램은 뭐 다 알죠. 뭐 전국 노래자랑. 저 소나무 밑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벚꽃 노래 밑에 안녕하세요. 다 아는 프로그램. 근데 요 나이는 뽀로로 볼 나이인데 이걸 보네. 그러게요. 다른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랑 워낙 돈독하게 잘 지내는데 주말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보시니까 옆에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빠의 휴대폰에서 본인이 트로트 영상을 찾아서 보다가 결국은 트로트를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예.
그 잠원군의 집이 이제 강원도 평창군 해발 600m 고지대 산속에 살았거든요. 그 잠원군의 부모님이 명이나무라고 오미자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잠원군이 부모님을 4살 때부터 도왔다고요. 농사 일을. 그 작은 손으로 뭐 돌도 골라내고 자풀도 뽑고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효자죠. 그러던 어느 날 잠원군이 갑자기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 나도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고 싶다라고 부모님을 막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2017년 11월 7살 시절에 잠원군이 사는 강원도 평창의 전국 노래자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게 된 건가요? 그래서 본선 무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평창의 리틀 박상철 홍잠원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가르쳐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난 흥이에요, 진짜. 다들 처음에 아기가 나왔을 때 어머 그냥 뭐 이렇게 재롱 떨려고 나왔나 했다가 노래 첫 소절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실력이에요. 근데 실제로 심사위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상을 최우수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12월이 되면 연말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연말 결산에서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 쟁쟁한 후보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리고 2020년도 1월에 열린 전국노래자랑 설 특집에 또 부름을 받게 돼서 가게 되는데 이때는 또 최우수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진정한 실력자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동이에요, 신동. 저도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 인기상 출신이거든요. 네, 같은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홍석천, 홍진영, 홍자먼, 홍트리오. 이름 나쁘지 않네요. 홍쌈 트리오. 홍쌈 트리오. 어떻게 10살짜리한테 업혀가려고 그러세요? 어떻게든 저는 업혀가려고요. 누나 아저씨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홍잠원 군이 트로트 가수가 된 이유는요,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잠원이가 만나고 싶었던 그분은 바로 94의 국민 MC 바로 송혜 선생님.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간 거예요. 근데 너무 잘했던 거죠. 신동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 잠원군이 성덕이었던 거예요. 이제 성덕이 된 거죠. 근데 얼마나 팬이었냐면 장래희망이 송혜 할아버지 같은 MC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팬이었던 거예요. 송영님이 너무 MC도 잘 보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너무 잘생기셔서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송혜 씨가 한 무대에서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다, 듀엣을 해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 진짜 성공한 덕후네요, 성덕. 성덕이죠. 친손자 같은데요? 근데 홍잠원 군이 꿈이 송혜 선생님 만나는 거였는데 같이 듀엣까지 부르고 뭐 진짜 꿈을 이뤘죠. 근데 인연이 이게 각별하네요. 그냥 만나는 걸로 끝났으면은 홍잠원 군이 발굴이 안 됐을 텐데 7세 홍잠원 군의 잠재력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91세 송혜 씨였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정말로 신곡을 한번 불러보게 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그냥 권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 노래자랑 가면 매일 송혜 씨한테 구박받는 옆에 그 지휘자분 계시잖아요. 훌륭한 분이시죠.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신재동 씨를 직접 소개를 시켜주고 얘를 한번 잠재력을 발굴해봐라 해서 나온 노래가 바로 내가 바로 홍잠원이다. 내가 바로 홍잠원이다. 네, 송혜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한 홍잠원 군은 현재 송혜 선생님 소속사에 지금 함께 있어요. 둘이 이제 같이 이제 무대도 쓰고 그러는데 두 분의 나이 차이가 무려 84세입니다. 그런데도 이 잠원 군은 정말 이게 반달 눈웃음 그리고 볼에 호빵 들어간 것처럼 너무 귀엽잖아요. 애교를 부리면서 송혜 할아버지하고 정말 친할아버지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잠원 군의 노래를 들은 박상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창력이 톱 클래스급이다. 극찬을 합니다. 예. 아이고. 야. 그런데 우리 잠원이가 인기를 실감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성인 트로트 가수들이 전국에서 막 특산물 받고 사내진미들 온갖 먹을 거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잠원 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옷이나 학용품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한 선물을 보고 아 내가 인기가 있구나라고 실감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고마움을 온몸으로 표현을 해서 더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 3월 한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침 방송이었어요. 보통은 아침 방송에 가수들이 출연을 했을 때 라이브를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쟁쟁한 가수들도 제가 뭐 어제 잠도 많이 못 자서 그냥 틀어놓고 립싱크를 할게요라고 하는 가수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좀 힘드니까. 네, 아무래도 목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홍자만 군은 저는 라이브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마이크를 들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 톤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다들 이거 CD 틀어놓은 거 아니냐, 이거 진짜 부르는 거 맞냐라고 의심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홍자만 군의 매력이 일단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할 말을 다 해요. 절대 기죽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다 하는데 또 반전은 그 무대에 카메라가 딱 꺼지잖아요. 그럼 딱 그 나이 때 10살, 9살 아기예요. 홍자만 군이 지금 현재 약간 논란이 있어요. 네? 그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이 논란이 있습니다. 10살이 맞냐 저게. 가능한 일이냐. 저 20살 아니냐. 이만큼 노래를 너무 잘하고 무대 매너가 완벽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정말 리틀 남진이 태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핫한 키즈 스타들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친구의 요즘 생활 어떻지? 또 할 만큼 연예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스타들, 궁금한 스타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떤 아역 배우들은 뭐 거의 시대를 막 풍미할 만큼 많이 이제 비추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 아역 배우들의 그 고충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역 배우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막 연기를 하다가 또래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학교나 학원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는 또 그 안에서 좀 눈에 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약간의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약간 조금 왕따의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데 촬영장에 가면 엄마한테 기대야 되잖아요. 엄마가 매니저니까. 근데 엄마는 우는 장면이 나오면 아이를 엄청 윽박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너 울어. 안 울어? 울어!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니까 아이가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인데도 이렇게 좀 약간 심리 상담을 받는 아이들도 사실 종종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의 일이지만 오래전 일이지만 저도 이제 신인 때 그 당시 아역 애들이 어머니가 거의 안 때리는 애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너무 안타까워. 같이 하면은 연기하면 얘가 진짜 찐 울음이야. 왜냐면 엄마가 저기서 이러고 있으면 무서워서라도 애가 눈물이 막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아이한테 희생을 하면 그 보상 심리를 아이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너 여기서 오디션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의외로 그 아이들의 꿈을 뭐 잘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그 모든 걸 걸어가지고 아빠 엄마가 막 아이한테 매달리면 애가 그 책임감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이가 그 부담감과 트라우마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이 아역 배우들이 엄마가 사실 거의 수달에 가깝게 다니다 보니까 이 아역 배우들이 엄마를 좀 함부로 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지. 네, 오냐. 정상적인 평범한 모녀 관계나 부녀 관계가 아닌 느낌이 모자 관계가 아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분도 있어요. 여진구 씨 어머니. 예전에 여진구 씨가 한번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여진구 씨. 근데 그때 여진구 씨가 데려왔던 분이 이제 젊은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매니저분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여진구 씨가 이제 워낙 핫하다 보니까 큰 회사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엄마 쪽이 잘 아니까 아역 배우니까 엄마 번호를 수소문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아, 여진구 씨가 어디 소속사에 간다라는 얘기가 있다.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저 얼마 전에 거기 사무실 들어가서 뵀었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젊은 스타일리스트 분이셨던 거예요. 워낙 어려 보이셔가지고 조용히 계셔서 어머니신지 몰라. 다른 아역 배우 어머님들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모두 다 매니지먼트사에 맡기고 대표님을 믿는다. 자기는 그냥 여진구가 아들이 어리다 보니까 현장만 좀 따라다녔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되게 좀 보기 좋아 보였거든요. 네. 단한 모범 사례입니다. 거의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너무 간이화하시죠, 부모님들이. 네. 맞아요. 자, 2020년 핫한 키즈 스타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키즈 스타 얘기도 준비하셨다고요. 이렇게 국민적 사랑을 받는 키즈 스타는 두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신동, 이런 아역 스타들이고요. 두 번째는 유명 스타의 2세들입니다. 네. 2013년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런 2세들이 CF부터 이 연예계 전반을 섭렵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팬클럽까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송일국 씨의 새 아들이자 국민 삼둥이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참 그때 이모 팬들이 진짜 제 그럼요. 친구들 중에는 SNS 프사를 맞아요. 전부 다 저 삼둥이로 해놓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네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놓냐. 맞아. 너무 귀엽다고 다들 엄청 좋아했어요. 사실 삼둥이의 인기 전에 송혜국 씨는 국민 배우였거든요. 네. 구몽에 출연할 때는요, 이게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는 국민 드라마였고, 구몽 이꼬르 송일국이었어요. 그럼요. 그 정도 인기가 예. 너무너무 많았는데, 송일국 씨가 요즘 왜 연기 활동이 뜸하지 하던 찰나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삼둥이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는 수식어가 주몽이 아니라 삼둥이 아빠가 됐어요. 근데 단순히 위상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삼둥이의 등장은요, 송일국 씨의 성격까지 바꿔놨어요. 이전까지 송일국 씨는요, 기자들이 인터뷰하기 제일 힘든 상대였어요. 제작 발표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질문을 하면은요, 30초 정도는 머뭇거리세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인터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답이 너무 안 돌아오니까. 네, 아니요. 이것만 하시죠. 와, 근데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낯을 가리던 분이 새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수다쟁이가 된 거예요. 아무튼 당시 K채널 제작본부장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우리 민국이 감기 걸렸어. 뭐 이런 말을 그러면 안 되지. 무서워했다고요. 왜냐면 워낙 시청률이 좋으니까 이 아이들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 아프면 촬영을 좀 못하게 되잖아요. 그 말이 제일 두려웠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삼둥이가 출연하고 난 이후와 그 전으로 나뉘는 게 출연 이후로 시청률이 무려 10%나 올랐어요.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기의 척도는 뭡니까? 광고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삼둥이는 지금의 펭수와 비슷한 정도의 인기였던 것 같아요. 광고라던가 전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는 정도라던가 당시 삼둥이도 펭수처럼 광고를 정말 많이 찍었었는데 주스, 참치 등 이런 식품 광고는 물론이고 톱스타들만 기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전제품, 자동차 금융 광고. 금융 광고. 금융 광고까지 아기들이 찍었어요. 정말 TV만 틀었다 하면 삼둥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저는 애를 키우는 시기에 같이 애를 키웠으니까 예. 저희 집에도 뭐가 있냐면은 삼둥이 클래식 CD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클래식 CD면 그 연주자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삼둥이 얼굴이 있어요. 맞아. CD에.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냥 이렇게 일종의 그런 거죠. 이 클래식을 들려주면 삼둥이처럼 건강하고 아이들이 밝고 자라면 이런 느낌을 주니까 손이 가서 사게 되더라고요. 삼둥이 얼굴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당시 삼둥이가 찍은 광고가 18편을 찍었어요. 맞네요. 네. 그런데 이제 출연료가 궁금하시죠? 제일 궁금해요. 한 평당 1억씩 받았다고. 18편이면 여러분 알력인데? 1억. 진짜 태어나면서 효자. 집안에 기둥 세웠네. 네, 이 삼둥이의 인기 덕분에 송일국 씨가 인천 아시아게임 성화 봉송을 세계 최초로 하기도 했고요. 기억나요. 또 삼둥이가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안 한 게 없어요. 안 간 데도 없고. 최연소 게스트였겠네요. 그렇죠. 대단하다. 지난 2014년도에 이제 삼둥이 달력이 나왔는데 당시 판매 하루 만에 10만 부가 팔립니다. 당시 수익금이 10억 원. 10억 원. 대단하죠? 그 달력이요? 그럼요. 아이돌보다 달력이 그렇게 달력이 그렇게 팔려요? 그 10억 원 당시 수익금으로 이제 그 네팔 대지진 참사와 서울대학병원 다태아 안전출산 연구기금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송일국 씨하고 또 제가 친분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송일국 씨도? 그럼요. 저는 김을동 선생님부터 쭉 친분이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너도 새쌍둥이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친한 사람이 많아? 어떻게 새쌍둥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고요? 다 만날 시간이 어딨냐고. 저 같은 애가 하나면 됐어요. 이게 셋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로 만족하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 송일국 씨는 어떻게 알아요? 예, 송일국 씨 또 어렸을 때부터 저 데뷔할 때부터 알았던 동생이기 때문에 지금 쭉 저한테 굉장히 편하게 또 형령하니까. 근데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벌써? 예.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벌써? 예,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삼둥이가 벌써 초등학교 2학년. 아이고, 9살이에요. 9살인데 삼둥이의 근황을 준비해 봤거든요. 컸어. 야, 전혀 다른 모습이야. 와, 그때 그 모습이 아니네, 이제는. 송일국 씨도 이제 녹색 학부모에 해야죠. 집에서 온라인 계약. 온라인 계약. 셋이서 같이 수업 어른이네. 들으니까 재밌겠다. 네. 같이 공부하니까 진짜 재밌겠네요. 학교 느낌 날 것 같은데요? 그 삼둥이 이제 그 최근 모습을 본 누리꾼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컸어. 송일국이 송일국을 낳았다. 대한이 아빠 거푸집이네. 진짜 닮았다. 진짜 닮았다. 와, 대박이야. 아기 때는 몰랐어요. 이제 크니까 얼굴이 나오네요. 아기 때는 김을동 선생님을 되게 많이 닮았어요. 신기하다, 신기해요. 네, 그동안은 그 해외에 있어서 방송 활동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으면은 방송 출연 제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광고는 이제 매트리스 광고인데 예능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아무래도 엄마가 판사이고 할머니는 국회의원 출신의 이제 김을동 선생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교육 쪽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대내적인 활동보다는 이 공부를 하도록 좀 케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신에 선한 영향력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이 대한민국 망세가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홍보물을 비롯해서 5월 5일에 어린이날을 맞아서 삼둥이 글씨책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봐요. 대한민국 만세! 사실 삼둥이 얘기만 하면 우리가 또 이 이둥이, 쌍둥이가 자꾸 떠오르잖아요. 이들 네, 얘기는 안 네. 할 수 없죠. 오, 희재. 네. 희재 얘기들. 서원이, 서준이. 서원이 서준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쌍둥이. 서원이 서준이. 예, 매일 등장하죠. 저희 같이 이제 이휘재 씨 같이 녹화하는데 그렇죠. 매일 얼굴에 이제 그늘져서 오면 왜 그래? 그러면 이제 어제 서원이 서준이가 학교를 안 가. 요즘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피곤하고 헛소리하고 자꾸 녹화에 등장하고 말 뜨문뜨문하고 왜 그런가 보면 이제 서원이 서준이랑 어제 같이 놀아준 날. 네. 그래요. 예. 이휘재 씨 얼굴엔 그늘이 졌지만요. 학교 안 가서 얼굴이 활짝 핀 쌍둥이 얼굴 한번 보시죠. 그래요? 얼굴도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딱 보입니다. 근데 둘이 또 조금 크니까 약간 얼굴이 다르다. 아빠 얼굴이 서원이는 진짜 이휘재 씨 판박이네요. 서원이가 정말 이휘재 씨 판박인 게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끼 이런 거를 갖다 물려받았어요. 네, 서원이가. 그리고 서준이가 약간 내성적이고 서원이가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MC를 해도 될 정도로 뭐 하나 물어보면 탁탁탁탁
그렇게 얘기하고 끼가 너무 많아요. 유치원에 가면은 서은이는 여자 3명이 둘러 있으면서 인기가 많대요? 대화하고 있고 서준이는 혼자 울고 있대서 왜 울어?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다른 남자애랑 얘기하고 있어서 그게 질투가 가지고 그게 서운이야. 네. 정말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 쌍둥이 보신 분들은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성격이 많이 달라요. 한나라 씨에 태어났는데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다르거든요. 이 문정원 씨의 말에 따르면 서은이 같은 경우는 애착형 스타일이고 서준이 같은 경우는 독립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이 문정원 씨 SNS를 보면은 이 쌍둥이들과 공부를 하는 모습을 많이 좀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이 쌍둥이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좀 힘들어해서 이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요. 네. 저는 그 삼둥이와 그 서은이, 서준이도 생각나지만은 가장 보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추사랑양.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네. 당시 그 육아 프로그램이 파일럿이었어요. 근데 정규 편성을 만든 사람이 바로 추사랑입니다.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럼요. 추사랑이 정규 편성 만들고 그리고 삼둥이가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요. 추사랑이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추사랑 양이 이제 학교 들어갈 무렵인 2016년 6살에 하차를 하게 됩니다. 네. 추성훈 씨 가족은 지금 하와이에서 생활 중이에요. 네. 추사랑 양이 벌써 10살이 됐는데 홍자몬 군과 동갑입니다. 벌써. 네, 지난 2018년에 추사랑 양의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가족이 전부 다 하와이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출 금지령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가끔은 요가를 하는 추사랑 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네. 아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컸어요. 기럭지 보세요, 기럭지. 모델빛. 다리 길이가. 어머, 엄마 닮았다. 그 추사랑의 엄마처럼 이제 변하는구나. 미인 얼굴이 나온다. 근데 사랑이가 예전에는 그 할아버지 좀 닮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엄마 좀 닮아가는 거. 바가지 머리가 이제 아우 귀여워. 진짜. 네, 야노시오 씨가 이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떠나기 전에 고민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사랑이의 교육 때문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하와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가족이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도전 때문에 하와이로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사랑이 같은 경우는 영어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있고 실제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엄마랑 영어책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지금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요가도 하고 하와이에서 드라이브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 K채널 육아 예능 프로그램보다 먼저 시작을 한 프로그램은 M채널 아빠 어디가 요거잖아요. 맞아요. 이 프로그램에 등장한 2세들 정말 궁금한데. 스타 2세 중에서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일단 바이브, 윤민수 씨 아들 윤호. 그 달걀 맛있게 먹던 모습 기억하시죠? 윤호 유독 먹방이 굉장히 뛰어났었고 그리고 또 김성주 씨 아들 김민국, 김미류 그리고 이종혁 씨의 개구쟁이 아들 탁수 그리고 이준수 군이 있는데 계속 화제를 모았어요. 완전 개구쟁이잖아요. 완전 장난꾸러기. 네, 김성주 씨 아들들도 빼놓을 수 없죠. 김민구, 김민율 군인데요. 올해로 각각 17살, 12살이 됐다고 해요. 특히 김민국 군은 저도 이제 인땡그램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3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아주 훌쩍 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동생 김민율 군의 모습 역시 아주 폭풍 성장한 모습으로 반가운 근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죠, 사진. 민국이야, 이게? 아니, 김성주 씨 아니에요? 이 민국이야? 진짜? 김성주 씨 과거 사진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심지어 민국이 같은 경우는 SNS 글을 보잖아요. 김성주 씨의 말솜씨를 그대로 빼다 봤어요. 야, 민율이도. 민율이도 많이 컸다. 진짜 이렇게 컸구나. 네. 와, 세월이 그리고 빠르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아이인데 그 이종혁 씨 아들 기억나세요? 준수군. 완전 개구쟁이잖아요. 완전 장난꾸러기. 그 아이 같은 경우도 벌써 올해 중학교 입학을 했다고 해요. 최근 사진도 정말 여전히 귀엽더라고요. 네네. 준수군. 네. 어머, 통통해졌네요. 준수. 준수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야구장에서 아빠랑 같이 왔는데
그 장난기 많은 그 개구쟁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장난쳐요. 막 우리 아들하고 막 장난치고 아빠랑 계속 장난치는데 아빠가 안 말리고 계속 받아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막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도 막 아빠가 다 받아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늘 같이 아빠랑 다니더라고요, 준수는요. 네, 준수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키가 165cm래요. 흰남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이종혁 씨랑 가끔 잠을 잘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8시가 땡 하면 아빠를 쫓아내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바로 이 탁수군이에요.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많이 컸네요. 뭐예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무슨 배우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아빠 닮았네. 아니 언제 이렇게 훈훈해지고 멋있어진 거예요? 일단 이 사진 한 장만 보고 레이디 제인 씨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어지는 사진들을 보고 그냥 탁수 오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생긴 오빠니까요. 탁수. 다 컸네. 오, 느낌 있다. 어머 저기 탁수 씨예요? 왼쪽 탁수 씨래. 탁수 씨. 근데 C자가 그대로 붙지 않나요? 입에 착착. 완전 훈남인데. 지금 저분이 탁수형이죠? 탁수 씨죠? 어느덧 이제 성인의 문턱 18세입니다. 그리고 키가 엄마를 넘어서서 탁수군은 180 넘습니다. 한류스타 예약이네. 한류스타 예약이야. 이제 이종혁 씨 아내분이 나이 든 이종혁 씨보다는 탁수군의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이종혁 씨가 질투를 한다는 그런 풍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종혁 씨가 또 많이 듣는 말이요. 탁수군의 외모가 저게 훌륭하다 보니까요. 사윗감으로 점찍어 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출신인 송종국 씨 같은 경우에도 사윗감으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그 집 딸, 하고요. 예쁘잖아요. 그리고 걸그룹 위키미키의 멤버 김도현 씨 같은 경우는 아예 탁수군과 궁합담보는 4살 차이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기도 했는데 본인이 직접. 본인이 4살 어린 것도 아니고 4살 많으면서 어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종혁 씨는 그냥 탁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해서 굉장히 또 쿨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종혁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사실 연예인의 라이브 방송은 그 사람 보러 그 사람 궁금해 들어오는데 탁수군과 결혼하겠다는 댓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탁수랑 결혼한다고? 얼굴 봅니다. 집안도 보고요. 탁수군이 그 아버지의 그래도 참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재능까지도 참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탁수군이 현재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배우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상이에요. 근데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종혁 씨가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어요. 무려 11년 동안이나 무명의 그 시절을 겪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그 서름을 알잖아요. 배고픔을 알고. 그래서 내 자식한테는 그 어려움을 좀 굳이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종혁 씨는 이와는 완전 반대였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훌륭한 연기자가 되는 거 쉽진 않지만 일단 한번 해봐 라면서 아들의 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멋진 아빠라고 합니다. 네. 오늘 풍문쇼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반가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한 분을 황현진 씨가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네네, 풍문쇼의 사실상 메인 코너입니다. 황영진의 인물 포커스! 자, 순수하네요, 그런 얘기. 이거까지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만난 그 스타들,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스타들을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송강호 씨, 장동건 씨, 뭐 이나영 씨, 한효주 씨, 뭐 이다혜 씨, 문채원 씨 이런 분들과 함께 했던 분입니다. 톱스타다. 톱스타죠. 네. 힌트 또 하나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뭐 마의 16세를 잘 넘겨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역 배우인가 보다. 아역. 그렇죠. 아역 배우야. 그 영화 집으로에서 꼬꼬대 외쳤던 윤승호 씨. 윤승호 씨예요? 지금 28살입니다. 잘 컸어요, 그죠? 우리 승호가 벌써 28이에요. 네. 우리 승호예요? 네. 나 그동안 뭐 했지? 아니 윤승호 씨예요? 아니. 윤승호 씨? 그리고 또 보시면은 또 이제 아저씨, 영화 아저씨의 원빈 씨에게 아저씨 누구세요? 외쳤던 김세롬 씨. 지금 21살이에요. 너무 예쁘게 컸습니다. 보시죠. 예. 그리고 오늘 만날 이 분은 바로 지금 풍문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 유행어를. 잘난 척하는 우리 안 기자님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답입니다를 외쳤던, 정답입니다를 외쳤던. 정답소녀. 네. 현재 어떻게 컸을까 궁금하시죠? 네. 정말 그 당시 10년 전 전 국민적인 유행어였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분을 정말 궁금해하시죠? 잠깐만요. 네네. 몇 살이 됐죠 벌써? 그거는 화면 속에 만납니다.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풍문쇼에서 정답입니다라고 외쳤던 우리 정답소녀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구로구인데 여기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 가보시죠, 한번. 어디가 정답입니까? 혹시 죄송한데 정답입니다 외쳤던 그 소녀 김수영 양 혹시 아십니까? 네, 알죠. 압니까? 알죠. 알아? 알죠. 어디 있어요? 저 안에 있어요. 저 안에 있어?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거 아시죠? 네.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열심히 해주신다. 어서오세요. 아, 여기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혹시 정답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와, 찾았습니다. 정답입니다를 외쳤던 우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어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주인공은 바로 정답입니다. 지난 2010년 스타들을 향해 수없이 정답을 외쳤던 그때 그 소녀 김수정 양입니다. 자, 정변의 아이콘입니다. 우리 수정 양과 함께 여기 지금 좋아하는 음식 있는 곳으로 좀 모셨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좀 벗을까요? 네네. 네네. 아, 예.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야. 와우. 예쁘다. 이렇게 컸다고요? 너무 이쁘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좀,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대로 크셨네요. 아, 네.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그대로 크셨어요. 네. 아, 실제로 막 변한 게 좀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그때랑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렸을 때가 아무래도 좀 더 예쁘고 귀엽지 않았나, 그때. 네. 아우, 야, 어렸을 때 진짜. 똑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네. 우리 그 수정 양이 또 좋아하는 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하세요, 이런 거? 네, 분식 너무 좋아하죠. 자, 드셔보시죠, 한번. 네. 아,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감자 먹네. 정답입니다. 정답 소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거 네. 아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땠어요? 그때 당시 인기가?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저를 길 가다가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고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렇게 아무래도 제 또래나 약간 아니면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보다는 이제 할머님이나 이모님들이 굉장히 저를 식당 가면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네. 뭐 재밌는 뭐 에피소드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태연 선배님과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이 남는데 제가 항상 지다 보니까 둘이서 막 대결을 많이 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누가 많이 이겼죠? 약간 져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출연자분들은 김태현 선배님은 항상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울고 네. 맞아, 울었어. 그랬었어요, 맞아요. 잡아요. 네가 뭘 잡을 거야 지금? 잡아요. 정신줄을 잡지. 네. 그지? 네. 그런데 동심의 재구성의 정답이 정신줄 이런 건 아닐 거야, 그지? 그지? 뭘 잡을까? 저놈 잡아라, 도둑 잡아라. 네? 뭘 잡을 거야, 너? 저요? 고기 잡을 거예요. 아, 정답이 고기야? 아, 고기를 잡아서 말리네? 알려고요. 어떡하지?
제가 항상 지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매주 이렇게 뭘 거셨어요. 약간 제가 이게 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 주에 이기면 간장게장을 먹으러 가는 거다. 하지만 항상 이제 실패해서 못 먹었던 기억이. 김태현 씨가 정말로 힘들었구나. 네, 약간 한 번을 안 받으시고 항상 네. 동심의 세계를 완전 깨셨구나. 네, 동심 파괴자. 세상의 어려움을 가르쳐줬군요. 당시 귀여운 외모에 똑 부러지는 이미지로 안방극장의 사랑을 독차지한 김수정 양의 연예계 데뷔 또한 남달랐습니다. 저희 아빠 친구분께서 이제 엄마한테 제가 이제 너무 예쁘다고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엄마가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그 다음날 광고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이제 첫 광고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2007년도에 네,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 안 하면 너 혼난다. 2007년도 4살 때 김수정 양 모습입니다. 아 진짜 놀랐어. 진짜 귀엽다. 갑자기 또 광고에서 뭐 예능하다가 드라마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아 사실은 이제 예능보다 드라마를 먼저 했어요. 스타 골든벨보다 네, 원래? 드라마 5살 때 드라마를 먼저 촬영을 했고요. 사실 연기도 그냥 CF 이제 광고 촬영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게 됐었는데 하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광고 촬영장이나 뭐 이렇게 예능이나 이렇게 드라마 촬영장 갈 때마다 너무 이게 재밌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챔프 그때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네, 누구 딸로 나왔죠? 차태현 선배님의 딸로 네 그때 나왔었어요. 차태현 씨가 워낙 또 예뻐했겠네요, 그죠? 저를 진짜 친딸처럼 굉장히 네, 그 감정에 몰입해서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연기했던 이제 예승이라는 역할이 이제 막 아빠한테 막 고분고분 이런 느낌보다는 막 아빠랑 티격태격하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딸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그런 편한 현장 분위기로 계속 이제 촬영도 하고 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잘 챙겨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수정 양이 또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네. 주제가를 부른 게 있어요? 아 이거는 기억이 납니다. 아, 요건 납니다. 네. 예. 마음이송 주제가를 네. 이제 송중기 선배님이랑 같이 불렀었습니다. 아이고. 야, 정말 대스타분들이랑 같이 많이 했네요. 아이 귀여워. 아, 예뻐. 진짜 끼가 철철 넘쳤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 기억나세요, 네. 어떻게? 예? 아, 네, 그때 기억나요. 아, 좋아했습니까, 그때? 아, 내 사랑 금지옥엽 촬영을 했을 때 송중기 선배님을 한번 뵀었어요. 네, 같이 촬영을 했었었는데 또 이제 거기서 다시 뵙게 된 거라 굉장히 너무 이제 설레하면서 같이 이제 노래 부르고 촬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나이도 이제 7, 8살 정도 됐죠? 네, 네, 맞아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 이제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판단이 되나 봐요? 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아무래도 두 번째 뵙는 거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뭐 좀 노래도 좀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는데 아이돌 제의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사실 뭐 이제 아이돌 제의보다는 그래도 약간 잠깐 아이돌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이돌보다는 배우가 이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연기를 할 때 더 재밌다는 걸 느껴서 네, 이제 연기에 이제 더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야 혹시 도전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혹시? 연기를 일단 좀 더 완벽하게 이제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땐 뭐 한번 제가 마음이송을 불렀던 실력을 살려서 네 솔로 앨범을 한번 좋겠다.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네. 송중기 씨랑 네, 불렀고 네. 이제는 좀 이번에는 이제 솔로로 혼자 솔로로? 혼조의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게 굳이 뭐 듀엣을 한다면 이분 너무 제가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예. 굳이 하게 된다면 네, 선배님과 함께 자, 이제 짠 느낌이 됐다. 네. 제 노래 실력에 마음이 바뀐 것 같았지만 제가 노래 연습을 더 할 테니 저랑 꼭 듀엣해요. 거의 뭐 강요에 가깝잖아요. 진짜 막 질척댔구나. 우리가 미안해요. 우리가 미안해요.
뭐 이제 당시에는 당대 최고 분들하고 작품을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는 좀 이런 분하고 좀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배우분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롤모델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보면서 많이 배우는 선배님 중에 서현진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예, 맞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서현진 선배님이랑 한번 꼭 작품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모에게 조카 이런 느낌으로, 네, 촬영해보고 싶다. 네. 아역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성인 연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좀 힘든 시기를 겪으신 분들도 많고, 네. 뭐 나만의 다짐 같은 게 있다면? 사실 저도 약간 그런 고민들이 항상 많았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성인과 아역 사이에 이제 딱 중간에 청소년기에 있다 보니까 연기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도 되게 많았고, 이제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네, 좀 더 이제 준비성을 길러가면서 언제든 이제 작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배우가 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유, 말도 잘하네요. 예. 마음이 그냥. 그럼요. 아직 뭐 무한한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요. 풍문으로 들어주쇼 시청자 여러분, 네,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요새 코로나가 심각한데 이제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네, 꼭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건강 조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잘 컸어요. 예. 이제는 뭐 수정이라고 부르기 미안할 만큼 훌쩍 큰 아주 예쁘게 큰 반가운 김수정 양을 만나고 왔는데요. 어릴 때 그 모습, 그 눈매 그대로 너무 예쁘죠. 정말 가면 다 알아보겠어요. 그때 그대로여서. 그러니까 역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 당시에 워낙 그 정답소녀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뭐 TV 틀면 나오고 뭐 예능에다가 뭐 드라마에다가 근데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지 않았나요? 원래는 광고로 떴죠. 원래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프로필 올리고 바로 연락 왔다고 했잖아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광고를 정말 많이 찍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더해도 못 이길걸요? 근데 몇 개나 그러니까 광고. 여기 사람이 그래도 꽤 있는데. 그 뭐 한 10편 넘나 봐요? 정확히 김수정 양이 그 당시 3년간 찍은 광고 편수가 60편이 넘습니다. 60편이 넘습니다. 뭔 얘기야, 뭔 얘기야. 3년 동안 60편이요. 3년 동안 60편. 게다가 집안채 삭혔는데요. 틀면 나오는 거 뭐 아니에요? 했어, 우리 뭐 했어? 이게 품목도 중요하거든요. 2011년 그 어린 나이에 찍은 게 커피 광고입니다. 탑스타들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는 커피 광고를 찍었는데 아이인데? 그때 전속 계약금이 8천만 원. 10년 전 8천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억대 계약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단하다. 홍서천 씨가 여자 이렇게 출연진분이 나오시면 약간 텐션 완전 맞아요. 근데 오랜만에 아빠 미소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웬일이에요, 웬일. 다행이에요, 정말. 어머. 이렇게 컸어? 지금도 이쁘겠다. 와우. 어우, 예뻐라. 그만큼 우리 김수정 양의 가능성이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저는 냉정하기 때문에 저는 또 여배우들이나 여자 연예인들한테 진짜 냉정하거든요. 냉정해요. 잘 알죠. 너무 차갑죠. 차가워요. 저는. 매몰차죠. 네, 정말 저는 냉정한 북극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수정 씨는 곧 대한민국의 연예계에 어떤 여배우의 계보를 이을 정도의 충분한 자질과 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의 귀여운 이미지는 이제 좀 잊어라. 이제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주리라. 네. 제가 3년 안에 탑스 된다고 예언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요?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키즈 스타들을 만나봤는데요. 연예계의 미래를 책임질 키즈 스타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 웃고 울리며 훌륭하게 성장할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풍문 비하인드 취재해주신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은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으로 들어오시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A